이게 사실 적응증은 45세까지 되어 있긴 하지만 이제 우리가 HPV 바이러스 백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예방 백신 개념도 있지만 치료 백신의 개념도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효과가 없다. 뭐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네.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노년기에서도요. 이제 성생활을 이제 막 활발하게 하는데 백신을 맞아서 항체가 생기면 또 누군가 또 새롭게 또 올 수 있는 그런 걸 막아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맞아서 나쁠 이유가 전혀 없고 네, 맞으면 그렇죠. 당연히 도움이 될 거거든요. 이제 갱년기를 앞둔 아까 그 HPV 바이러스 백신 같은 그런 얘기인데 47세에서 50세는 효과가 없나요?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47세, 50세는 자궁경부암 백신 효과가 없지는 않을 거고요. 효과는 그렇죠. 있어요. 다만 이제 저희가 권장하는 거는 이제 식약처 허가 사항은 27세인가 그럴 건데요. 최근에 여성은 45세로 바뀌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약전에 나와 있는 그렇죠. 거. 네. 약전에 나와 있는 건 그거고 기본적으로 45세까지는 남녀 공통으로 이런 자궁경부암 백신을 맞는 게 효과가 좋을 것이다. 그래서 의사랑 상담한 후에 맞으면은 좋다. 그렇죠.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럼 45세 넘으면 맞으면 안 되냐 이런 의미는 아닌데, 다만 이제 예방 효과나 이제 백신에 대한 이제 효능 이런 걸 이제 많이 기대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냥 권장을 안 하는 것 뿐이지, 사실 뭐 백신이 뭐 1, 2만 원이고 위험성도 별로 없다면 위험성은 별로 없어요. 부작용 가능성도 뭐 0.0 몇 프로 굉장히 낮고요. 그럼 안 맞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더군다나 이제 뭐 외국처럼 진짜 뭐 100만 원씩 하고 이런 게 아니면 우리나라도 상당히 비싸요. 이제 뭐 대부분 웬만하면 20만 원 이상 하실 거예요. 한 번 맞을 때. 3번씩 맞아야 되는데, 그래도 한 번에 뭐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300만 원씩 하고 이런 백신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이제 45세까지만 해서 그 근거로 국내에서도 그렇게 45세로 하는데 46세, 47세, 50세 안 맞을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적응증은 45세까지 되어 있긴 하지만 이제 우리가 HPV 바이러스 백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예방 백신 개념도 있지만 치료 백신의 개념도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효과가 없다. 뭐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노년기에서도요. 이제 성생활을 이제 막 활발하게 하는데 백신을 맞아서 항체가 생기면 또 누군가 또 새롭게 또 올 수 있는 그런 걸 막아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맞아서 나쁠 이유가 전혀 없고 맞으면 그렇죠. 당연히 도움이 될 거거든요. 적응증이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적응증이란 거 말 그대로 이렇게 비싼 비용을 들어가면서 0. 몇 프로의 부작용이 있지만 그걸 감수하면서까지 맞을 필요가 있느냐, 그런 관점에서는 45세 넘으면은 이제 비용은 되게 많이 들어가는데 얻을 수 있는 게 이제 적다. 그러니까 이제 권장할 수는 없다. 그런 의미인 거지. 나는 비용이나 이런 게 많이 부담스럽지 않다. 나는 앞으로 이제 상당히 건강하게 잘 살고 싶다. 그리고 자궁경부암 외에도 구강암에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따진다면 맞는 게 낫죠. 좋습니다. 다음으로 또 넘어가도록 할까요? 뭐 질염 산부인과 쪽에서 많이 보실 것 같은데요. 세균성, 뭐 칸디다, 트리코모나스, 기타 뭐 위축성 질염이나 이제 질염의 원인이 세균이나 이런 다른 이제 감염성 질환이 아닌 경우인데요.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 뭐 저희 비뇨기과에 오는 경우 이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저도 이걸 알고 있는 게 이렇게 상대방 여성분이 배우자가 트리코모나스래요. 배우자가 칸디다래요. 배우자가 뭐뭐뭐 세균이래요. 그럼 저도 알아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같이 두 분이 오시면 제가 봐드리기도 하고요. 사실 뭐 어려운 질환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뭐 의사 면허증이 있으면 모든 질환을 다 볼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일반적인 감기는 뭐 제 환자분들 제가 약 처방 해드리기도 하고, 뭐 산부인과에서도 뭐 비뇨기과 환자들 간단하게 약 처방하거나 검사하고 당연히 가능할 거고요. 아주 간단한 질환이죠, 이런 것들은. 근데 역시 세균성 질염도 무증상 비율이 상당히 높다. 50% 이상, 최대 75%는 될 수 있다. 잘 치료한 것 같은데도 여성은 30% 이상 재발하더라.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매독, 에이즈 이런 질환 가능성이 2~3배 이상 더 높아지더라. 아무래도 한 가지 세균이 있을 때 2개, 3개, 4개 여러 개 다양하게 올 가능성 30%씩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질에서 악취가 난다, 분비물이 난다, 여러 가지 이제 통증이 있다, 화끈거린다, 어떤 거든 간에 산부인과를 가시든 비뇨기과를 가시든 아니면은 진짜 뭐 병원에 꼭 가서 이건 꼭 확인해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리코모나스, 질 분비물, 거칠한 회색 또는 항록색.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증상만으로는 사실은 뭐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산부인과 선생님들은
이런 상황 트리코모나스 가능성이 있겠네 마음속으로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검사를 통해서 뭐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걸 굳이 뭐 이렇게 지레짐작으로 칠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궁 경부에서도 출혈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임신 중에 트리코모나스가 있다. 조산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거죠. 헤르페스 바이러스 초기에는요, 약간 피부가 조금 빨갛게 올라온다 이런 느낌 정도밖에 없을 거고요. 대부분은 건강한 피부로는 잘 안 감염이 안 돼요. 근데 피부가 뭐 상처가 있다, 염증이 있다, 뭐 긁어서 좀 좋지가 않다, 피부가 뭐 건조하다, 이럴 땐 아무래도 더 상처가 난 그 틈새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침투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이게 신경을 통해서 이동해서요, 말초 신경의 그 깊숙한 곳, 신경 속에 숨어 있어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신경 뿌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서 이제 잠복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상태가 안 좋다, 뭐 가음을 했다, 야근을 했다, 여행을 갔다, 뭐 코로나 등에 걸리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몸 상태가 안 좋다, 그런 바이러스가 증식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들어왔던 경로를 따라서 거꾸로 나오는 거죠. 그럼 피부 밖으로 빵 터져 나와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이렇게 있던 게 증식하는 거죠. 그래서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현대의학으로 완치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잘 치료할 수는 있어요. 남한테 감염되지 않도록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무증상인 상태로 유지하다가 증상이 있을 때 빨리 돌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언젠가 6개월 후든 1년 후든 5년 후든 또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접촉 경로는요, 이거는 뭐 거의 99% 접촉을 해야 돼요. 바이러스가 있는 상태에서 내 피부에 닿아야지 이게 접촉이 되는 거지. 뭐 바이러스를 갖다가 이렇게 바람 불어서 휘휘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뭐 그렇게 뭐 할 수는 있겠지만 일부러 그렇게 할 사람도 없고 하기도 어렵겠죠. 그래서 피부가 이상하다, 뭐 울긋불긋하고 뭐 물집이 있다, 안 건들면 돼요. 네. 나도 남하고 안 하면 되고, 그렇지. 접촉 자체를 안 하면 돼요. 그렇죠. 그냥 나 혼자 있으면 돼요. 그래서 내 몸에서 내 몸 사이로도 접촉해서 전염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있을 때는 건들지도 마세요. 건들면은 내 몸에서 다른 곳으로 나 때문에 내가 또 전파시킬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성의 해음부나 질에 헤르페스가 있으면 하필 출산할 때 헤르페스가 막 퍼졌다, 아기도 가요. 근데 문제는 아기는요, 여러 가지 심각한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헤르페스가 별거 아닌 질환인데 임산부한테서는 좀 상당히 좀 위험할 수가 있어요. 눈으로 들어간다, 실명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감염되었다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도요, 신경절에 있을 때도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계속 뿡뿡뿡 나와요. 그래서 감염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감염 가능성은 좀 낮겠죠. 피부에 이제 바이러스가 증식해서 매우 많을 때는 감염 가능성이 매우 높을 거고요. 그래서 사진처럼 밑에는 이제 물집이 생긴 거고요, 위에는 이제 개양, 피부가 벗겨진 거죠. 그래서 E형은 옛날에는 입술, E형은 음경, 요즘엔 구강성교나 여러 가지 다양하게 뭐 항문성교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1형, 2형 구분이 많이 무의미해졌고요. 사실 구분을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치료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1형에 걸렸으면 뭐 이렇게 1형 만에, 2형이 걸렸으면 2형 만에 뭐 그런 치료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걸리는 방식이나 이제 뭐 증식하는 방법, 치료 방법, 조심해야 될 것들, 뭐 심지어 임상, 양상 다 똑같은데 굳이 구분할 필요가 있나 싶기는 합니다. 그리고 인유두종 바이러스,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간단하게 넘어가면요, 뭐 200개 이상 굉장히 많아요. 다만 이제 음경, 음낭, 해음부, 질 이쪽에 감염됐을 때 저희가 뭐 성맥의 감염으로 분류를 하고요. 16번, 18번 고위험군, 구강암이나 자궁경부암, 음경암, 항문암 상당히 유발할 수가 있고요. 저위험군 6번, 11번 상당히 그런 암 발생 가능성이 낮죠. 뭐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아예 없진 않겠지만 역시 위험해서 감염되면 좋을 건 없겠죠. 그리고 HPV, 인유두종 바이러스 자연적으로 없어진다던데요. 맞아요. 2년 동안 90% 이상 자연 소실 가능합니다. 그런데 100%라고 제가 안 써놨죠. 이게 100% 없앨 수 있으면 검사할 필요도 없고요, 질환을 유발하지도 않고 백신을 만들 필요도 없어요. 2년 지났는데도 10% 미만에서 남아있기 때문에 흔히 얘기하는 곤지름, 이런 암,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유발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자연으로 없어진다, 내 면역력으로 없어진다 맞기는 한데 그게 이제 100%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치료를 해야 되고요. 문제가 생기기 전에 백신을 맞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궁 경부의 암, 음경에 흔히 얘기하는 음경암, 사마귀, 곤지름, 첨구 콘들로마, 곤지름이라고 부르죠. 항문에도 생길 수 있고요. 구강암, 인투암. 질에도 역시 그렇게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제거를 통해서 이제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 전염되는 걸 좀 막아주려는 목적이고요. 이게 없애는 것 자체가 바이러스 자체에
많은 수를 없애기 때문에 감염성을 더 떨어뜨릴 수는 있겠지만 완벽하게 없앨 수는 없어요. 인유두종 바이러스 역시 이것도 신경절 깊숙한 곳에 있기 때문에 피부 밑에 더 깊숙한 곳에 있어요. 그 피부를 뭐 다 도려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저도 막연히 하는데요. 아무도 그렇게 치료를 안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육안상 괜찮아 보여도요 어딘가 잠복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음경이나 그쪽 일대 피부를 완전히 벗겨내서 새로 이식하지 않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없고요. 그래서 치료하고 나서 저희가 보통 한 3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이제 육안상 이제 괜찮아 보였던 부분에서 또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추가로 치료가 필요할 수 있고요. 보통 한 1년째쯤에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하는 걸 권장을 하고요. 그래서 치료하고 나면 저는 보통 뭐 이런 가다시라고 불리는 백신 접종을 말씀드리고요. 뭐 백신을 뭐 제품명으로 말씀드리는 게 사실 뭐 국가라고 해서 새로 개발된 게 그것밖에 없어서요. 전 세계 뭐 공통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외에는 아직은 뭐 다른 대안은 없어서 그거를 꼭 맞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는 거고, 백신을 접종하는 게 6개월 동안 3번이거든요. 그래서 백신 접종하고 나서 한 6개월 지나면 1년이 돼요. 그래서 1년째 정기 점검하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예방 방법, 아까 9세에서 26세에서는 식약처 허가 사항으로는 이제 아예 절대적으로 권장이 돼 있고요. 식약처 허가 사항을 벗어나서도 전문가들은 아까 우리 항지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45세까지. 그래서 저도 적어놨습니다. 그럼 그 이상은 맞으면 안 되냐? 아니요. 내가 비용이 지불할 능력이 되고 건강하다. 그럼 안 맞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콘돔 사용하시면 당연히 안 한 것보다 훨씬 낫고요.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보시면 더 좋다는 거죠. 자궁 경부암 검사하잖아요. HPV 인유두종 바이러스 드문 감염이다. 아니요. 굉장히 흔해요. 성적으로 활발한 분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사마귀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이제 유발할 수 있거든요. 얼굴, 몸, 팔, 다리 뭐 다 유발할 수 있어요. 다만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일반적인 이제 접촉으로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백신을 맞으면 뭐 성적 활동을 더 장려하는 건 아니냐, 그런 건 아니죠. 이제 더 안전한 성생활, 더 안전하게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맞으면 좋다. 그리고 콘돔은 100% 예방할 수 있느냐? 그렇진 않죠. 콘돔으로 덮이지 않는 음모, 음경 뿌리 부분, 그리고 여성도 질 내부에서는 괜찮은데 그러면 질 입구 쪽, 소음순, 대음순, 뭐 그쪽 해음부 쪽에서 곤지름 생깁니다. 그럼 청규 콘딜로마, 곤지름 완치가 가능한가요? 치료를 통해서 사마귀 자체를 없앨 수는 있어요. 하지만 육안상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가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재발 가능하고요. 뿌리가 깊으면 또 뿌리에서 올라올 수 있고요. 그럼 암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요? 네, 6번, 11번 이런 고위험군 저희가 뭐 제거하면서 조직 검사를 나가면서 다 그런 이제 세분화된 형태까지 다 알 수가 있기 때문에요. 고위험군인지 저위험군인지 이런 거에 해당되지 않는 건지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암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다 낮다까지 예측 가능하고요. 성관계 없이 감염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접적인 접촉으로 전염이 되는 거니까 뭐 하필이면 HPV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손에 있는데 손으로 남의 성기를 만졌다 감염 가능하죠. 하지만 사실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을 것이냐 그런 의미라는 거죠. 예, 그리고 공주님께서 HPV가 키스로도 전염이 되나요? 네, 가능하죠.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곤지름이나 이런 이제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있는 부분을 내 입술이 닿았다. 입술에 생길 수 있죠. 제가 여기 써놨던 게 감염된 피부나 물체의 접촉인데 뭐 사우나에서 조금 저 사람이 뭐 이상한 게 있는 것 같은데 그 수건에 내가 실수로 닿았다. 가능은 그치. 해요. 그렇죠. 예. 하지만 닿고서 막 문지르고 막 그러진 그치,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이 많이 적다는 거죠. 그리고 HIV, 흔히 에이즈로 알려진 후천성 인간면역 결핍 바이러스에 의한 질환인데요. 이거는 뭐 이제 전파 경로는 대부분 뭐 성접촉이고 뭐 수혈하면서 뭐 그렇게 됐다 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게 뭐 잠복기일 때는 검사했을 때 없는 걸로 나와서 그럴 수가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요즘에는 뭐 그런 이제 혈액을 통한 감염은 거의 뭐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국가에서 잘 관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내가 에이즈가 있다. 애기한테 갑니다. 그래서 그 약물을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감염되지 않도록 관리도 가능하고요. 약을 꾸준히 잘 먹으면 사실상 감염 가능성 매우 낮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약값은 굉장히 비싼데 국가에서 다 거의 100% 지원하기 때문에 꼭 먹어야겠죠. 그리고 뭐 이런 HIV, 에이즈를 막아줄 수 있는 백신도 개발됐다고 얼마 전에 봤는데요. 약값이 수천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현실적으로 아직까지는 못 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염, 장간염, 장염 이런 것들 제가 같이 썼는데요. 뭐 비형 간염, 희형 간염
이게 성매개 감염이냐? 감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B형 감염 보균자인데 아무 치료를 안 받고 있어요. C형 감염 보균자인데 아무 치료를 안 받아요. 상대방한테 갑니다. 전염됩니다. 내가 먹었던 음식을 통해서 상대가 또 먹으면 갈 수 있어요. 그 옛날에 우리 뭐 술자리, 회식 자리에서 술잔 돌리면 감염 옮긴다고 하잖아요. 성병은 아니죠. 옛날식으로. 성매개 감염도 아니죠. 하지만 성관계를 통해서도 감염 옮길 수 있습니다. 우리 흔히 얘기하는 뭐 시겔라, 살모넬라 많이 들어봤던 이런 세균들, 내가 장염이 있는데 몸 상태가 안 좋은데 성관계를 가졌어요. 상대도 장염 걸릴 수 있죠.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는 성매개 감염일 수 있다. 그럼 무조건 성매개 감염이 아니죠. 음식을 통해서도 갈 수 있고 비위생적인 조리를 통해서 갈 수도 있고 내가 뭐 이렇게 만졌는데 거기에 이제 있어서 공중 화장실에서 옮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조심하는 게 좋겠다. 자, 벌레가 나왔어요. 우리 뭐 옴이나 사면발이 벌레 성 접촉을 통해서 옮길 수 있습니다. 특히 사면발이는요, 인간만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음모에만 살아요. 제가 왜 음모에만 산다고 얘기했냐면 눈썹, 겨드랑이 털, 다 털, 두피에 있는 두피에서도 살 수 있어요. 네, 머리카락에서도 살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굉장히 희귀하게 뭐 14, 15네, 아마 20에 안 될 거예요. 그 정도로 잘 못 살아요. 얘가 잡을 수 있는 털이 음모에 약간 두꺼운 그 털하고 딱 맞아요. 그래서 딴 데는 못 잡고 못 살아요. 거기서 그래서 음모에서 음모로만 가니까 음모랑 음모끼리만 비비면 감염될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게 가장 흔한 게 성관계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성매개 감염으로 분류를 하는 거고요. 매우 간지러워요. 그리고 실제로 벌레가 뽕뽕뽕 뛰어다녀요. 보여요. 네, 이거 꼭 치료해야 되고요. 이런 거 갖고 있는 분이 매도, 게이지, 임질, 클라미디아 같이 가질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긁고 뭐 건들면 또 감염이 생기고요. 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옴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이렇게 이제 AI로 집어넣은 게 옴은 직접적으로 잘 안 보이고 현미경으로만 보여요. 네, 그렇기 때문에 치료 자체는 둘 다 비슷해요. 그래서 내가 입고 있는 옷, 침구류 잘 관리하고요. 저런 건조기 사서 돌리면 참 좋습니다. 스팀 세탁을 하거나 세탁하고 햇볕에 쨍쨍 말리거나 일간 건조를 시키거나 그러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예, 말씀드린 내용들이고요. 이게는 뭐 정리해서 좋습니다. 예, 한 2, 3초 정도 시간을 두면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사실 오늘 좀 많은 설명을 해주셨고 또 급하게 달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급하게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그 성매개 감염 질환의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많은 지식을 빨리 쉽게 전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뭐 제가 최대한 많이 알려드리고자 말씀드렸는데요. 어쨌든 증상이 있으면 꼭 치료를 하고요. 완치 판정까지 받는 게 향후 나의 건강과 내 파트너, 배우자,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위해서도 좋다. 그게 이제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의학적으로도 권장되는 방법이다. 그래서 충분히 치료 가능한 질환들이기 때문에 꼭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네 의사, 의학 채널 동네 의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또 다시 잘 뵙겠습니다.